지은호가 집에 들어오며 문을 닫자 안심이 아니라 묘한 공허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방금 전 카페에서 있었던 도둑 사건은 끝났는데요. 끝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끝나고 나서 남는 침묵이더라고요. 침묵 속에서 지은호는 생각이 엉켜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도둑을 제압하고 경찰 신고까지 조용히 처리하고 별말 없이 현관 앞에 서 있던 이지혁의 뒷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 뒷모습은 차갑게 보였는데요. 차갑다는 건 단지 뜨겁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속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의 태도에 가깝다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집에 돌아오면서도 전화를 붙잡지 않습니다.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여러 번 왔는데요. 괜찮냐? 다쳤냐? 너도? 그 친구도 같은 말들이 쌓여 있습니다. 읽고도 답을 늦추는데 늦춘다는 건 생각을 정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비혼주의였다는 사실을 천천히 떠올립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누군가의 기대를 평생 떠안는 일에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몸에서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몸이 먼저 움직여버리면 머리로 만든 원칙은 가끔 우스워집니다. 그는 그 사실에 잠시 민망해하고 조금 후련해합니다. 이상철은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야 겨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아들에게서 도망치듯 몸을 숨겼던 자신이 한심했는데요. 이상철은 늘 아버지는 단단해야 한다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정년퇴직 후 하루가 유별나게 길어졌고 길어진 하루에 비해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침묵의 공백에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서운함은 때로 사랑에 뒤집힌 모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김다정은 보육교사 지원에서 또 떨어졌고 속상함을 굳이 감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다정은 묘하게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일 또 접수하면 되지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밤에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포기 때문에 흐른 게 아니라 아직 포기하지 않아서 흐른 눈물이었는데요. 이상철은 그 눈물을 보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 대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미숫가루를 타주자고 마음먹습니다. 이 집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며 서로의 발을 걱정합니다. 무릎은 좀 어때? 괜찮다니까. 두 사람의 대화에는 늘 괜찮다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이 말은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서로 괜찮아지고 싶어서 하는 주문 같습니다. 두 사람에게 지혁의 소식이 아직 닿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 서운하지만 연락은 기다릴수록 더 반가워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간단한 저녁밥을 먹고 창문을 닫고 오늘은 바람이 좀 차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이 집은 버팁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카페 아지트로 향합니다. 동아리 사람들이 먼저 모여 있었고 지나치게 환대하는 인사와 지나치게 친한 척하는 질문들이 그녀를 둘러쌉니다. 지혁 돌아왔다며? 둘이 요즘 같이 다닌다며? 그 프로젝트 너도 얽힌 거 맞지? 지은호는 미소로 버팁니다. 그런데 미소는 때로 방패처럼 보이기도 하고 방패는 오해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불편해진 마음을 달래려 자리를 피해 나가는데요.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때의 낯선 남자들 중 한 명과 마주칩니다.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라 애매한 농담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해였어. 카페에 명품 컵 같은 거 있나 봐서. 억지 웃음이 섞인 변명에 지은호는 몸이 먼저 굳습니다. 말 대신 뒤로 물러서는 찰나 멀리서 이상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길 막고 서 있지 말고 비켜. 이상철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사람을 한 발 물러서게 만듭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고 사라지고 지은호는 어제와 오늘이 묘하게 이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사람 앞에서 지은호는 한숨처럼 웃습니다.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그러고는 잠깐 울컥합니다.
이상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이 은근히 다정해서 지은호는 그 다정함을 기억 속에 넣어둡니다. 박성재는 그 시각 카페 안에서 커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날의 메시지에 답이 없었다는 건 곧 만나자는 뜻이라고 그는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성재는 대체로 직진인데요. 직진은 벽을 만나면 멈추거나 벽을 부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는 대체로 둘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수빈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을 때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으로 사랑하지 마. 이 한 방이 수빈의 자존심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빈은 억울했고 억울함은 곧 이야기의 모서리가 됩니다. 모서리는 누군가를 다치게 만듭니다. 수빈은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별것 아닌 듯한 말을 하나 남기는데요. 요즘 카페에 디자인 카피 의뢰 들어왔다던데 출처가 깔끔하면 좋겠다. 아무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군지 압니다. 이런 문장은 느리게 퍼져서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에게 가장 크게 들립니다. 지혁과 지은호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공식 협업 계약서를 씁니다. 사무실 쉐어에 이은 첫 프로젝트인데요. 범분야 소상공인 지원재단에서 온 디자인 카피 요청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카피라는 단어가 이 업계에서는 합법적인 인스퍼레이션 정리부터 불법 표절까지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걸 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지은호는 고객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자고 말하고 지혁은 레퍼런스 출처를 투명하게 관리하자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의 방식은 묘하게 닮아 있었는데요. 닮았다는 건 편안함이기도 하고 앞으로 닥칠 오해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습니다. 우리 진짜 일같이 하네요. 이 문장이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는 걸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고성희는 차 안에서 지은호를 지켜봅니다. 친모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던 그날 이후 고성희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접근 대신 거리를 유지한 감시. 이 방법은 차갑고 차갑다는 건 상처를 덜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는 점점 상처를 받습니다. 고성희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내려놓았다가 다시 듭니다. 은호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줘. 이 문장이 목까지 차오르는데요. 끝내 내뱉지 못합니다. 화려한 사람일수록 말하지 못하는 문장이 많습니다. 그 못한 말들이 밤을 두껍게 만듭니다. 다음 날 재단 측 담당자 수정이 미팅 자리에 나타납니다. 수정은 예전부터 지혁을 도와주던 사이라 서로의 장단을 잘 압니다. 수정은 이번 건 경쟁팀이 하나 더 있어요라고 말하는데요. 경쟁팀의 팀장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호의 표정이 살짝 굳습니다. 그 팀장은 동아리 선배였습니다. 동아리 선배는 얼마 전부터 수빈과도 자주 어울렸고 수빈은 선배의 콘텐츠 회사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관계망이 촘촘하게 얽히면 실력과 무관하게 오해가 생깁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호는 노트의 첫 장에 큰 글씨로 씁니다. 출처, 내부 검증, 타임스탬프. 회의가 끝난 뒤 박성재가 찾아옵니다. 밥 먹자. 지은호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성재는 말이 적은 편인데요. 적은 말 속에 자기 확신이 늘 분명합니다. 식탁 앞에서 성재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지은호는 잠깐 말이 막힙니다. 성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지은호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좋은 사람 앞에서 단번에 길을 내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성재는 다 듣고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내가 일에 집중하고 싶은 거. 너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내가 너를 먼저 지키겠다는 걸 알게 되면 잠깐 멈춰 서야 한다는 것도. 성재의 말이 의외로 다정해서 지은호는 긴장을 조금 풀어냅니다. 그래도 나 기다린다. 이 한 문장은
약속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깝습니다. 선언은 대체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이수빈은 동아리 단체 채팅에 또 한 줄을 보탭니다. 요즘 누가 누구 덕분에 프로젝트 따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 아니길. 이름은 없고 지목은 분명합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돌아서 당사자에게 가장 늦게 도착하고 가장 아프게 꽂힙니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반응을 남깁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줘. 단호한 한 줄. 침묵을 깼다는 사실이 먼저 퍼집니다. 바로 그때 경쟁팀 팀장이 올린 스토리에 반쪽짜리 제안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구조가 닮았습니다. 닮았다는 건 우연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가벼운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혁은 그 이미지를 캡처해 내부 기록에 저장하고 수정에게 전달합니다. 기록은 감정을 보호해줍니다. 증거가 감정의 자리를 대신해주는 동안 사람들은 덜 다칩니다. 이상철은 그날 밤 무심하게 TV를 켠 채로 앉아있다가 결국 전화를 겁니다. 수신자는 김다정. 내일 그 카페 같이 가볼까? 다정은 놀라면서도 미소가 납니다. 왜요? 커피 마시고 싶으세요? 이상철은 말합니다. 그 친구, 지은호. 한번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서. 이 집 남자의 어색한 배려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먼저 다녀올게요. 그 친구, 요즘 쉴 틈이 없어 보여서. 다음 날 아침, 김다정은 작은 도시락을 2개 싸서 집을 나섭니다. 도시락에는 계란지단과 소고기 볶음, 그리고 맑은 국 한 통이 들어있는데요. 다정의 손맛은 잔잔하고 묵직합니다. 먹을 시간이 없으면 꼭 먹여야죠. 이 말에는 누구도 맞설 수 없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김다정은 서툴지만 확고한 미소로 말을 겁니다. 지은호 씨, 도시락 좀 받으세요. 저희 집 아들이랑 같이 일한다면서요. 지은호는 당황하면서도 고마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도시락을 받는 손이 조금 떨릴 정도로요. 그때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들어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획된 동선입니다. 고성희의 시선과 김다정의 시선이 잠깐 얽힙니다. 두 사람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는데요. 그 다른 방식이 같은 사람을 향할 때 공기는 금세 묵직해집니다. 고성희는 깔끔하게 미소를 띱니다. 사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그저 손님인 척하지만 그 미소의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결심이 매달려 있습니다. 지혁은 뒤늦게 카페에 들어서다가 세 사람을 보고 잠시 멈춥니다. 이 장면의 대사가 많아지면 오히려 해야 할 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혁은 인사를 먼저 합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을 풀고 고성희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을 더합니다. 지은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십니다. 숨은 사람에게 가장 솔직한 대사입니다. 잠시 후 재단의 1차 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팀의 제안서가 구조의 명확성과 출처 관리의 투명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반대로 경쟁팀은 유사 레이아웃 의혹으로 추가 소명을 요청받습니다. 수정은 메시지를 보내며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라고 적습니다. 맞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늘 다음 일을 부릅니다. 그 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더 이상 저를 몰래 보지 말아주세요. 필요한 말이 있으면 만나서 해요. 짧지만 결심이 담긴 문장입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습니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솔직해지려 애씁니다. 나는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던 거야. 지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사람은요, 상처를 피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신 같이 있을 때 덜 아프더라고요. 이 말에 고성희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눈은 곧 사람의 속마음을 엿보게 합니다. 고성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합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같이 있자. 이 대답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야 상처의 방향이 바뀝니다. 도망치는 상처에서 마주보는 상처로. 바로 그때
동아리 채팅방에 폭탄 같은 캡처가 올라옵니다. 경쟁팀 팀장이 올렸던 반쪽짜리 제안서 이미지의 원본이 수빈의 노트북 화면에서 촬영된 흔적과 함께 발견된 겁니다. 구석의 반사가 특정 카페 조명과 일치했고 파일명에 남은 임시 저장 경로가 수빈의 메일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진실은 가끔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동아리는 조용해지고 조용함은 곧 비난으로 기울 준비를 합니다. 수빈은 얼어붙습니다. 나 그럴 의도 아니었어. 그냥이라는 말은 많은 일의 변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은 늘 누군가의 노력 위에 올라앉습니다. 지혁이 먼저 메시지를 남깁니다. 법적으로 가지 맙시다. 다만 앞으로 이런 방식은 용납 못해요. 단호하지만 벼랑 끝까지 몰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밀지 않는 선택이 때로는 더 큰 균열을 막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을 무렵 이상철은 지혁에게 조심스레 말합니다. 그 친구 잘 챙겨. 이 한마디에는 많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미안함, 응원, 그리고 뒤늦은 인정. 지혁은 짧게 대답합니다. 네. 이 대답이 약속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늘의 내는 어제의 침묵보다 훨씬 멉니다. 프로젝트 2차 피칭 날 지혁과 지은호는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출처 표기, 단계별 타임스탬프, 경쟁 레이아웃과의 차별 포인트, 소상공인 대상 사용자 리서치 결과까지 깔끔히 묶였습니다. 수정은 웃으면서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딱 이렇게만 가요. 피칭을 마치고 나온 뒤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는 사람을 솔직하게 만듭니다. 지은호는 말합니다. 어제는 누가 나를 지켜줬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오늘은 내가 나를 지켜냈다는 기분이에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나부터 잘 지켜볼게요. 이 대답은 돌려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백의 초입입니다. 고백은 늘 초입에서 오래 머뭅니다. 머무는 동안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차량 안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상대는 낯익은 이름의 기자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관련 오해가 있었다는데 정정 보도 부탁드려요. 공식적으로요. 고성희는 이런 방식을 잘합니다. 권력의 방향을 바꾸는데 능숙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보도 말미에 청년 창업팀의 윤리적 대응이 인상적이었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고성희가 넣은 문장은 아닙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걸 적었습니다. 세상은 가끔 예상 외의 친절을 보여줍니다. 그 친절이 누군가의 오래된 방식을 아주 조금 바꿉니다. 고성희는 가만히 창밖을 봅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 빗줄기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천천히 이어서 지워주는 듯합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혼자 조용히 러닝화를 신고 나갑니다. 걷고 또 걷습니다. 직진하던 마음은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재봅니다. 기다리는 것도 널 지키는 일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지.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직진이 늘 정답은 아니고 기다림이 늘 패배는 아닙니다. 기다림은 때로 가장 긴 직진이 됩니다.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 지은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 끝났어요. 고마워요. 짧지만 문장 속 쉼표가 따뜻합니다. 성재는 답장을 보냅니다. 수고했어. 너 잘했어. 마지막 장면, 이지혁은 비 오는 밤거리를 걸어 지은호의 집 앞에 섭니다.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까, 메시지를 보낼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한참을 서 있다가 그가 선택한 건 노크도 아니고 전화도 아닙니다. 현관 손잡이에 작게 포장한 손목보호대를 걸어둡니다. 디자인할 때 손 아프다 했잖아. 메모에는 딱 이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조심스레 그 포장을 손에 듭니다. 문틈 사이로 젖어있는 밤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그 공기에는 약속까지는 아니어도 서로를 향한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은호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냥 조금씩. 그 조금씩이야말로 사람을 멀리 데려다주는 속도라는 걸 이제 두 사람은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같은 소식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재단에서 최종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는 공지. 동아리 채팅방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계속 소문을 만들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소문을 사실로 덮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지혁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에게, 김다정은 서툴게나마 지은호에게, 조홍래와 김장수는 늘 하던 방식으로 이들의 하루를 지탱하려 합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마침내 지켜보기만 하던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오려 합니다.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 누가 무너지고 누가 일어서는지가 드러나겠지요. 하지만 설령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 해도 이들의 마음은 이미 전과 다릅니다. 사람은 말로 사랑을 시작할 때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인정할 때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승패가 아니라 책임과 선택에 관한 장이 될 겁니다. 그 장의 제목은 아직 비어 있는데요. 그 빈칸을 채우는 일은 이제 이지혁과 지은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두의 몫입니다.